여러분의 주식 챔피언이 주식 고민 깔끔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챔쇼 김나연입니다. 주식 고민 상담 프로그램의 최강자들이죠. 주식 챔피언쇼 주식 멘토가 오늘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참여 방법부터 안내를 해드릴게요. 저희는 전화와 유튜브 댓글로 여러분들의 고민 접수하고 있습니다. 전화는 02377-210269번으로 지금 바로 빠르게 전화 주시기 바라고요. 유튜브는 댓글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이 시각 시장의 분위기도 읽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중국 증시가 기업 규제로 크게 출렁이면서 미 증시에 이어서 우리나라 증시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도 양대 지수 모두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상해 증시는 2% 넘게 하락 출발을 하다가 지금은 그래도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자, 우리 증시로 돌아왔을 때 일단은 개파락 출발을 했습니다만 지금 이 시각 흐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좀 떨어지다가 지금은 그래도 강보합권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상승분을 좀 꾸준히 넓혀 나가면서 3,233선 지나가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지수 흐름도 보도록 할게요. 코스닥 지수는 아직까지 만회를 하지 못했습니다. 계속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1,043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21선에 걸쳐 있는 모습인데요. 자, 그럼 수급을 체크를 해볼게요. 오늘 우선 거래소로 가보면 거래소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중심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매도를 하고 있고 기관이 어제 이어서 오늘도 좀 주체적으로 코스피 시장에서는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금융투자, 연기금을 중심으로 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의 수급을 보면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만 지금 3거래일 연속 나홀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2천억 원 가깝게 사들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그럼 특징 섹터를 보도록 할게요. 어제 남북 간 통신 연락선이 복원됐다는 소식에 간만에 급등한 경협주들 오늘도 장 초반에 그 상승분을 고스란히 이어가는가 했지만 대부분이 차익 매물이 출회되고 있습니다. 우선 어제 상한가를 썼던 일신석재는 오늘은 좀 하락하면서 차익 매물을 소화하고 있고요. 신원이 어제 이어서 오늘도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장 초반보다는 역시나 좀 많이 빠진 상황입니다. 신원은 지금 10%가량 올라가고 있고 남해화학이나 삼부토건, 인디에프 같은 종목들이 5% 안팎의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사료주 흐름도 보도록 할게요. 이 북미 지역에서 폭염으로 곡물값이 급등하면서 곡물과 사료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팜스토리는 이 자회사 서울사료를 통해서 러시아 법인에서 콩과 옥수수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올해 장 초반에는 10% 급등세를 보였습니다만 지금은 대부분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1%가량 소폭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외 한일사료나 사조동아원, 이지홀딩스, 현대사료 같은 종목들도 대부분이 강보합권이나 1% 정도의 소폭의 오름세를 이어가면서 시장 자체가 좀 힘이 없는 모습 오늘은 전반적으로 또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시장 분위기를 간단하게 짚어보셨는데요. 자, 그럼 이렇게 지지부진한 시장에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실 멘토님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김두호 멘토와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는 또 중국 증시가 우리 시장을 조금 괴롭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좀 힘이 없는 시장, 좀 재미가 없는데 어떻게 보시신가요, 멘토님? 일단은 일단의 일이니까 크게 영향은 좀 있겠지만 저는 우리나라 시장은 조금 지켜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역시 미국 시장이 조금 흔들렸던 건 중국향 영향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일시적이다라고 판단됩니다. 실적이 좋은데 좀 빠졌던 거는 중국향 영향이 좀 있었다라고 판단되고 일단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내일 있을 오늘 밤이죠. 있을 FOMC 내용에 따라서 실적은 좋고 실적 장세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 드렸지만 2분기보다는 3, 4분기 때 실적의 기대를 가져갈 수 있는 섹터가 좀 좋지 않나라고 얘기 드렸고 하반기가 더 중요하다. 기대감이라는 걸 다시 품을 수 있기 때문에 2분기는 선반영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지만 3, 4분기는 기대감을 품고 갈 수 있는 전략을 가져갈 수 있다고 판단돼서 그 이후의 전략을 미리 얘기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일단 미국 증시에 대한 분위기는 저는 아직 하방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다시 반등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미국이 떨어지더라도 우리나라 시장은 중국에 대한 중국에서 미국 때리기 형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미국과 중국의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역전쟁이라든지 현재 있는 이 분쟁에 대한 부분들이 연장선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이미 학습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2018년, 19년 때 큰 하락이 있었지만 실제로 뜯어보니까 반도체도 약세를 보였던 실적이 그 이후에 오히려 반사이익 구조로 조금 전환됐던 부분도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우리가 삼성전자에 계속 집중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지금 현재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오너 리스크가 주가에 가장 많이 반영되어 있는 거지 지수 변동성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일단 시장은 오늘 어제 미국장이 좀 가파른 하락이 있었음에도 우리나라 시장은 빠지지 않고 있고, 거의 외국인들 수급은 선물 쪽으로 해서 조금 매수세가 계속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은 저는 아직 우리나라 시장이 위쪽으로 상방이 조금 더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내려올 경우에 관점을 봤을 때는 역시 얘기 드렸던 대로 현재 내려온다라고 해 3,060포인트짜리 지지고요. 삼성전자도 조용히 내려와서 현재 거의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냥 추세적으로 내려오는데 내일 굉장히 중요한 반전의 자리다라고 생각됩니다. 패턴상 차트적으로 봐도요. 이 자리에서는 내일 반전이 있냐 아니면 이 추세선의 하단을 깨고 아래쪽으로 내려갈 거냐 아니면 또다시 지지일 것이냐라는 부분일 건데, 내려가게 될 경우에 저는 72,000원짜리 계속 강조했던 가격대에서 지지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 이제 그 부분까지가 하락성일 거라고 판단되는데, 저는 일단은 오늘 흐름에서 제 이제 내피셜로 얘기 드리면은 오늘 이후에 내일 반전으로 많은 종목들이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판단되니까 오늘의 시장은 결코 두려워할 시장이 아니다. 그리고 내려가더라도 빠른 회복이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역시 하반기에 이미 예상치가 나와 있던 부분이 반도체도 그렇고요. IT 부품을 제가 최근에 좀 많이 보라고 얘기 드렸지만 IT 부품도 그렇고 전체적인 기업들이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올 예정입니다. 3분기, 4분기 해서 다 좋게 나올 예정이니까요. 연간 실적을 봐도 아마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그 기대감을 시장의 하락성이 있더라도 다시 받쳐주고 반등을 줄 것이다라고 판단되니까요. 공포에 떨기보다는 밑으로 내려오는데 테마를 자꾸 접근하지 마시고요. 정치 인맥주다 이런 쪽에 급등이 이미 나온 종목이 좀 내려왔다고 사는 것보다는 애초에 조정 기간에 충분히 거쳐준 섹터를 좀 담아두는 게 좋다. 그리고 우량한 기업들이 그런 건강한 조정을 주고 있는 상태다라고 판단이 되니까 그런 종목들을 좀 편입하고, 2차 전지 쪽은 삼성 SDI 중심으로 저는 약세가 거의 없이 계속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판단되니까 2차 전지, 자동차 쪽 관련된 부분에서 가장 앞서인 2차 전지와 그리고 부품 기업들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시장으로 보고, 저는 아직 하방에 대한 생각보다는 위쪽으로 한 번 더 반등 시도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니까요. 현재 관점에서 현금을 제가 한번 얘기 드렸던 부분은 큰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면 투자를 하지 않겠다, 겁나서 도망가겠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금 비중을 한 30% 가지고 있으면은 이 애초에 좀 떨어지는 흐름에서 저가 매수를 노려서 신규 종목으로 편입이 된다라고 하면 반등 칠 때 바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시간적으로 내가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전략이 가져갈 수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20, 30% 정도의 현금성을 이익이 나고 있는 기업에 조금 가져가주는 그런 전략으로 현금을 좀 확보하셨다가 혹여라도 떨어진다면 저가 매수 기회를 보고요. 혹시 위쪽으로 상단으로 올라올 때는 삼성전자 기준에 삼성전자가 82,000원을 돌파해야 방향성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82,000원을 좀 기억하시고 시장을 좀 바라보시면은 될 것 같다고 생각되고, 불확실성이 있는 미국과 중국의 이 관점 안에서는 그 불확실성은 관망으로 대응해 주는 게 가장 좋다라고 판단되니까 지금은 한 며칠 정도는 이번 주는 좀 지켜보는 관세로 좀 보시고 이후에 천천히 흐름을 보고 대응을 하셔도 되겠다. 그래서 이번 주는 좀 관망하고 반전의 흐름을 좀 기다려보자,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크게 걱정할 거는 없다라는 의견입니다. 계속 관망하는 장세, 좀 당분간은 관망하는 태도로 좀 유지를 하시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72,000원 지지 여부 체크하시면서 2차 전지, 자동차 이런 부품 쪽으로 계속 긍정적으로 시각을 가지면서 우리 시장 대응하자라는 설명해드렸습니다. 굉장히 희망찬 얘기를 들어서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 참고해 보시기 바라면서, 자, 바로 시청자 상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 연결을 해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그 종목은 TYM이고요. 매수가 비중. 네, 1,880원입니다. 네, 1,880원의 비중은요? 10%는. 예, 10% 지금 수익을 잘 보고 있으세요, 그죠? 네네. 네, 어떤 게 궁금하실까요?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으니까.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추가 배수 여부가 궁금하신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일단 TYM이 좀 올라가다가 약간 지금 좀 지지부진하긴 한데 또 한 번 더 올라가줄지, 이게 농기계 쪽이 업황이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일단 식량도 문제기도 하고, 어떻게 보세요, 멘토님은? 네, 괜찮아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전 동양물산이 이름이 예. 바뀌어 있는데 하고 있는 사업적 부분은 농기계 쪽 관련돼 있긴 합니다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현재 테마성으로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어차피 농기계 쪽이긴 합니다만 지금 곡물 쪽 관련돼서도 괜히 섹터로 연결해서 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만 자체적으로 봐도 실적도 개선이 많이 됐고요. 그래서 좀 저는 긍정적일 것 같아요. 조금 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일단은 지금 현재 보유 관점에서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을 해요. 근데 수익이잖아요, 그렇죠? 밑에 하단에서 네. 박스권의 상단 쪽 부분에 매수가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좀 올라서 있는 상황에서 수익인 관점에서 굳이 비중을 늘려서 내 단가를 올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럴 필요는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내려온다라면은 오히려 이익을 챙기고 또다시 밑에 사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을 늘리는 거는 수익이 안 돼요. 맞잖아요, 그렇죠? 수익이 아니고 그냥 비중만 늘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수익이 나고 있는 걸 챙기고 그걸 또 다시 이익을 어느 정도 챙기고 그걸 다시 사면 내가 수익을 챙긴 상황에서 비중을 원래대로 다시 맞추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주가가 내가 샀는 단가보다 주가가 올라가 있으면 이익을 챙기고 그 이익을 챙겼던 비중을 다시 또 들어갈 수 있는 전략을 세우는 게 더 맞다라고 보거든요. 비중을 계속 여기다가 막 큰 기대감에 아직 가지도 않는 상승에 내가 수익이 나고 있으니까 들떠가지고 막 더 담는 것보다는 저는 오히려 수익을 챙기시면서 그 비중을 다시 또 재투입을 하고 그런 전략이 더 훨씬 효율적이에요. 끌고 갈 때는 이익을 챙기면서 가야 내가 성과가 있는 거지 그냥 비중만 잔뜩 늘린다고 해서 성과는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추가적인 상승의 여진이 있을 거라고 봐요. 한 2,400원대 정도까지는 갈 수 있는데 뭐 과거에 정치 인맥성으로도 한번 엮인 적이 있어요. 이제 반기문 총재 있잖아요. 그쪽 총장인가요? 뭐 사무총장 출신 그분이 대통령 나온다고 했을 때 동양물산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었는데 그런 섹터의 테마에 연관돼서 또 시세를 줄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고 뭐 하고 있는 사업적인 부분에서 이익 구조도 많이 정상적으로 돌아와 있는 상태고 그리고 현재 4차 산업 우리가 스마트팜 관련해서도 역시 농기계 한번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에 업체를 인수해서 그 부분에 좀 캐파를 키우려다가 취소하긴 했었습니다만 역시 그쪽 관련된 부분에서도 뭐 농기계 쪽의 TYM이나 뭐 대동 쪽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모멘텀이 계속 살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스마트팜 쪽이 꼭 도심 속에만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우스라든지 농기계 이제 농사를 지을 때도 많이 쓰는 기계적인 부분에도 많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그런 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북미 시장이라든지 해외 시장에서도 캐파가 많이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니까 방향성도 우상향으로 전환이 돼 있는 상황이에요. 눌러도 다시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표가 한 2,400원 잡고 그대로 유지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TYM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연결을 해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신가요? 태경 하이테크입니다. 네, 세경 하이테크. 매수가 비중은요? 24,500원에 30%입니다. 네, 24,500원에 30%. 매수한 지는 좀 되셨을 것 같아요. 그쵸? 예, 작년 갈 때쯤에 매수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일단은 매수를 하고 좀 작년부터 계속 지지부진하네요. 그죠? 예. 예, 세경 하이테크 한번 조언을 구해보죠. 멘토님, 이거는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네, 저는 홀딩이요. 조금 더 들고 가도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폴더블 폰 대중화 선언을 했고 좀 아쉬운 거는 이제 5G 폰이 좀 업그레이드되는 부분이 안 나온다라는 게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폴더블 폰이 대중화되면은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니까 그래서 저는 홀딩 하시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뭐 자세한 내용은 얘기를 해보고요. 네, 일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상당히 오래 들고 계셨을 텐데 그냥 지금 이제 방향성이 전환이 좀 나올 것 같은데 조금 더 호흡을 하반기 쪽으로는 조금 들고 가셔가지고 기간은 생각하지 말고요. 단기간이 돼서 있고 제가 IT 부품 쪽은 분명히 수급이 들어올 거예요. 지금 들어오고 순차적으로 이제 패키징 쪽이나 PCB 쪽 관련된 부분이 먼저 이렇게 순환이 돌고 있는데 역시 필름 관련된 폴더블폰 보호 필름이라든지 그리고 포토레이스 쪽 관련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같이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소재 쪽도 있고 필름 쪽으로도 역시 수혜를 볼 수 있다고 판단되니까 뭐 세경 하이테크는 보호 필름 쪽이라서 실적이 한번 작년 때 많이 무너졌었는데 올해부터 해서 조금 이제 회복세를 보일 거예요. 올해 하반기 실적도 개선세가 작년에 영업이익이 너무 적었었는데 한 20억대 정도밖에 안 나왔었는데 올해는 한 100억 이상에서 한 150억 정도까지는 영업이익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저는 오늘 흐름도 약간 그런 흐름에서 추세를 유지하기 위한 상승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홀딩 하시고요. 위쪽으로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매수가가 24,500원인데
한 28,000원, 7,000원대까지 추세적으로 천천히 살금 한번 올라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한 번에 단발성으로 올라오진 않을 거고 그런 특징을 가진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한 28,000원대 대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대로 홀딩을 하시고요. 시간적으로 만약에 옆으로 행보성에서 한 8월 중순 넘어갈 때 동안 가격이 오르지 않으면은 저는 오히려 비중이 크지 않다라고 하면 30%는 좀 많네요. 그래서 비중 그대로 유지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비중이 좀 많네요. 더 늘리기에는 그 늘릴 만한 기업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실적 회복치가 가장 좋았을 때보다는 거기에 부합하는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목표가를 좀 낮게 잡아드린 이유가 그 실적치가 개선되고 좋아진 측면이 있지만 과거의 실적을 뛰어넘는 어닝스 실적의 사상 최대치가 나오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28,000원, 7,000원대 정도로 목표가로 잡고 그대로 홀딩 하셔가지고 하반기만 기다리시면은 수익이 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해되셨나요? 알겠습니다.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연결을 해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고민이신가요? 롯데 정밀화학이요. 네, 매수가 비중은 76,000원에 20%. 네, 76,000원에 20%. 매수는 언제쯤 하셨을까요, 시청자님? 좀 매출 됐어요. 몇 주 정도요? 네네, 이번 주에 했어요. 이번 주 하셨군요. 지난주인가? 그러셨군요. 알겠습니다. 롯데정밀화학은 다시 또 상승 추세에 있네요. 멘토님, 다른 또 화학주랑은 다른 것 같은데 기관 수급도 잘 들어오고 있고 어떻게 보세요? 네, 수소잖아요. 네, 롯데정밀화학 그 수소만 보고 가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일단은 가장 큰 피해적인 부분을 볼 수 있는 거는 그 탄소 얘기가 나오면 롯데그룹의 이제 롯데케미칼, 롯데정밀화학인데 그 부분은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고 앞으로 그린우드 이제 ESG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ESG가 그 지배 구조까지 얘기는 하지만 거의 환경 쪽에 맞아요. 관련된 부분이 크니까 그 부분에 맞춰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역시 홀딩하는 게 네. 맞지 않을까 싶네요. 네, 일단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조금 단기 상승을 하는 부분에 사셨는데 저는 괜찮아요. 롯데정밀화학은 실적적인 부분도 상당히 잘 나올 거거든요. 잘 나올 거예요. 제가 3, 4분기 실적 얘기를 드렸던 부분이 있고 일단 기초 화학적인 부분에서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롯데 우리 신동빈 회장이 얘기했던 부분이 수소 사업에 4조 가까이 투자했는데 걷어들이는 건 당연히 기간적인 부분이 들어가는 거니까 시간은 걸리겠지만 수소 쪽 모멘텀에 가장 최적화되는 흐름을 가져갈 거라고 생각되고 기업이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게 바로 실적이에요. 롯데정밀화학이나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올 거고 그런 부분들이 추세를 우상향을 계속 유지하고 최근에 이전에 2018년도 때 고점까지 다시 회복을 했는데 저는 이번에 올라왔던 건 돌파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조금 조정은 있더라도 이런 대형주 같은 거를 지금 꼭대기에서 사서 단기 꼭대기에 사서 그렇기 때문인데 실제로 좀 내려왔다가 하더라도 추세를 우상향을 유지할 거라고 방향성을 계속 유지할 거예요. 가격적으로 그러면 네. 추가 매수를 좀 하고 싶은데 지금 어느 하지 가격에 마세요. 사면 지금 될까요? 말고요. 네. 가격이 상관없잖아요. 내가 이제 이걸 가지고 가는 이걸 단기로 들어갔다라고 하면 저는 지금이라도 파는 게 맞는 거고요. 끌고 가겠다는 전략이라면 변동성에 신경을 쓰지 마세요. 싸면 나한테 더 좀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담아야 되는 거지. 빠졌다라고 해서 계좌에 마이너스 찍히고 있는 거에 대해서 겁나가지고 이거 빠졌다 그러고 안 간다 그러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서 끌고 가겠다라고 하면 내가 효율적인 단가를 맞춰서 가는 건데 그 단가는 네.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높은 데서 살 필요가 없어요. 내려오면 사고 아니면 사지 마세요. 비중도 어느 정도 들어가 있으니까. 처음부터 이미 네. 20%가 들어가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은 네. 단기간에 늘릴 필요가 없어요. 적금을 넣듯이 2%, 3%, 2%, 3% 넣은 게 아니라 한목에 들어간 거니까 가격이 확실하게 떨어지면 사고 아니면 안 사도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서 그러니까 늘리는 어느 거예요. 정도 어느 6만 정도 3천 원. 떨어지면- 6만 3천 원 아래에서만 가능하고요. 그 가격 아니면 사지 네네. 마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네, 알았습니다. 신고가 조금 넘어갈 거니까 넘어갈 수 있는 네네. 영역이 올 거니까 8만 한 2천 원, 3천 원 이쪽 이전 고가 부분에 가면은 다시 한 번 더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네, 계속해서 홀딩 의견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도 홀딩 의견을 드릴지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신가요? 네, 카카오 게임이고요. 네, 카카오게임 매수가 비중은요? 네, 9만 원에 50%예요. 네, 9만 원에 50% 이제 최근에 들어가신 거네요, 그죠? 네, 네. 알겠습니다. 멘토님 워낙에 이제 좀 빠르게 급등을 하고 있다 보니까
따라 잡고 싶다라는 욕구가 항상 들게 하는 종목이잖아요. 네. 요것도 설마 홀딩이실까요? 아니요, 이거는 어떻게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네, 조금 내려오면 싸게 사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수익이 났는데 이것도 네. 막 그 장기 투자하겠다라는 게 아니었어요. 분명히 제가 그렇죠. 보기에는 그럴 것 같아서 이거는 챙기고 다시 내려오면 다시 모아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거는 지금 자리에서 장기 투자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아, 네. 장기로 보지 마시고 이미 올랐다가 또 빠지니까 이제 오를 때는 신경 네. 안 쓰이다가 지금 조금 한번 음봉 나와서 쭉 빠지니까 걱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내려오면 네. 싸게 살 생각하고 올라주면 파는 게 맞아요. 지금은 제가 제일 많이 그 강의하고 이럴 때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각을 네. 가파르게 이렇게 세우는 건 이슈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슈가 있으니까 네. 주가가 막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올라가고 난 이후에 그 각이 가파르면은 쉬어갈 거예요. 시간적인 가격과 시간은 비례하거든요, 항상. 그러니까 네.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면은 시간은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가격이 갑자기 올라가요. 그러면 그 평정을 찾아야 될까요, 중심을. 그 가격이 다시 내려와요. 그리고 시간적인 네. 부분하고 맞추려고 조정이 오는 게 그게 이제 시간적 조정이 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가격이 가파르게 네. 올랐기 때문에 분명히 내려올 거예요. 평단가가 저 밑에 있다 그러면 저는 뭐 비중 조금만 팔고 나머지 들고 있다가 내려오면 다시 더 사세요 이렇게 얘기 드리겠지만 위쪽에 있잖아요. 그죠? 9만 원이면 위에 네. 있는 거잖아요. 밑에서 지금 5만 원대에서 올라왔는데. 그렇죠? 네. 충분히 네. 저는 아래쪽으로 한 8만 원 선까지 내려갈 수 있다. 조정이 시간과 네. 가격이 막 우리를 지치게 하면서 이렇게 내려갈 수 있다고 판단되니까 들고 있을 이유가 없을 네. 것 같아요. 반등의 여지는 아. 여기서 더 올라가는 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여기서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더 큰 이슈로 가고 네. 안 가고 누가 알겠어요. 외국인들은 지금 현재 수급 네. 상황으로 보면은 들락날락하면서 차익을 챙기고 있는데 그 기관은 또 투신도 아. 팔고 있고 뭐 연기금도 조금씩 매도세를 좀 보이고 있고 사면서 팔아요. 그들은. 다 파는 게 네. 팔기만 하는 게 아니라 사면서 팔아요. 네. 왜? 그들은 다시 나중에 올라올 거니까. 그러니까 들고 있어도 네. 되지만 우리 개인은 안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네. 네. 지금 자리에서 좀 팔고요. 가격대 네. 내려오면 다시 9만 원 아래에서 한 8만 원대 초반대까지 충분히 올 거니까 거기서 다시 관심을 가지세요. 투자는 네. 계속 움직이는 거지 가만히 둘 필요는 없어요. 내가 할 수 있으면 네. 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런 전략을 드린 거니까 위에서 그냥 올라간다면 그냥 보내주세요. 나중에 또 다시 내릴 때 또 볼 수 있으니까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저는 네, 지금 감사합니다. 자리에 이익을 네. 챙기는 쪽으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거는 이제 이익을 좀 챙기자라는 의견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연결을 해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SK 하이닉스요. 매수가 비중은요? 125,409원. 비중은요? 18%. 네, 18% 알겠습니다. 예. 하이닉스도 요즘 좀 하락하고 있는 추세잖아요, 멘토님. 네. 어디까지 좀 더 떨어지고 지지가 나올지 어떻게 대응을 해볼까요, 하이닉스? 조금 더 빠질 수도 있겠죠. 어. 네, 이럴 때 제가 가장 많이 하는 게 12월 2일 때를 보라라고 얘기를 상당히 많이 드리거든요. 그 12월 2일자의 가격대를 많이 보라고 얘기를 드려요. 왜요? 제가 12월 2일이 그 변곡점이었어요.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 시세적인 변곡점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 가격대는 거의 대부분의 이제 주도 산업들은 지지대가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미국도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지지대가 나올 거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하이닉스도 똑같은 관점이에요. 내려온 거 걱정할 필요 없고 실적 좋고 하반기 실적도 더 좋아질 거기 때문에 그냥 지금은 관망하고 기다렸다가 저가 매수를 좀 노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얘기해 볼게요.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조금 내려오는데 좋은 종목이라고 흔히 뭐 대표 종목이라 사신 것 같은데 좀 떨어져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근데 기다리세요. 괜찮아요. 다시 올라올 거예요. 하이닉스는 아. 저는 삼성전자는 이제 그룹 리스크가 있는 거고 하이닉스는 이제 지배 네. 그 SK 지배 구조의 어떤 중심에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가격 변동성은 크게 상승을 많이 했잖아요. 아까 좀 전에 제가 상담했는 내용에 있었던 게 각을 가파르게 세우면은 시간적인 조정에 우리 지치게 만드는 게 당연히 있는 과정, 시간적인 조정이라는 게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 조정으로 네. 오면서 그 끝에서 가격 조정으로 인해서 개인 우리 투자자들한테 공포를 심어주고 이제 매도를 하게끔 만들고 그 싼 가격에 저가 매수를 누리는 그런 전략이 항상 나오는 그 패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떨어지면 더 담으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가격대는 10만 원 초반대 한 10만 5천 원 아래쪽에 왔었을 때 급하게 사지 마시고요. 18% 정도면 한 12% 정도를 조금씩 한 2%씩 담아서 한 30% 정도까지 예. 채우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가격이 더 아래로 내려갈지언정 얼마 안 내려갈 거니까
샀는데 더 떨어진다라고 의식하지 마시고요. 원래 주가라는 게 그 가격대 오면은 투매라는 게 투자 심리가 위축돼서 그냥 공포에 팔아버리는 매도가 나와요. 그런 매도가 나온 이후에 반등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나는 사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나는 저는 사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밑으로 길게는 오래 기다려도 되거든요. 네, 10만 5천 원 정도 내려오면은 매수 조금씩 매수하셔도 되고 매수하시면서 한 번 더 상담을 받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들고 계세요. 네. 네. 네, 하이닉스에 대한 의견까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여기에서 전화 상담은 잠시 쉬어가도록 하고요. 또 멘토님의 세미나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멘토님 언제 열릴까요? 네, 저는 내일 저녁 7시고요. 네, 내일 저녁 7시에 유튜브에서 주식 챔피언 주식 스쿨에 들어오시면은 그 실시간으로 진행되니까요. 오셔가지고 제가 항상 뭐 시장 얘기하면서 약간 시나리오성을 좀 그려드리는데 섹터나 이런 쪽으로 보고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을 제가 바라보는 건 지금 당장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미래에 대한 부분들을 말 그대로 제가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기준이잖아요. 그 기준대로 가면 그 기준 위로 아래로 변동성이 있어도 내 기준은 그 중심을 지키고 있으면 결국 수익이 납니다. 누적 수익이 나기 때문에 그 중심을 계속 지키고 있고 시장의 변동성에 따라다니는 그런 거를 하지 않는 쪽에 어떤 전략을 조금 세워드릴 테니까 오셔가지고 같이 소통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내일 저녁 7시 참석을 하셔서 다양한 또 투자 아이디어들 챙겨가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곧바로 저희 유튜브 스피드 상담 이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댓글입니다. 프라하님께서 시즌 88,634원에 10% 코로나 검사 수요가 계속해서 필요할 듯해서 매수했는데 전망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거든요. 시즌 지금 가격이 73,000원까지 내려왔네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이거는 이제 뭐 실적은 워낙 좋고요. 네. 이제 조금 이것도 지금 그냥 조정이에요. 제가 보기엔 변동성이 큰 조정일 뿐이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거는 내일쯤에도 뭐 밑으로 아래 꺾지 않는다라면 이제 반전이 나오고 어제 패턴이 조금 만들어져 있는 것 같고 코로나 확진자도 오늘 어떻게 보면 1,900명대 근처에 갖는 걸로 아는데 한 번에 반등의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영역 안에서 놀아야 됩니다. 뭐 장기적인 흐름에서는 시제는 지금 우리가 겪어왔던 코로나 그 이상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은 실적 장세로 갈 텐데 그리고 앞으로 의료기기에 대한 변화에 그 원격 진료라든지 실생활에 근접할 수 있는 모멘텀을 가졌을 때만 더 유지가 될 거라고 판단돼서 박스권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한 86,000원, 7,000원대에선 대응을 해주는 아마 반등이 한번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 반등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반등이 있을 거니까요. 그 위쪽에서 한 86,000원 정도 될 것 같네요. 그 자리대 부분에서는 대응을 해주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댓글을 또 확인해 볼게요. 이번에는 진희킴 님께서 KTNG 83,900원에 비중은 5%인데 지금 추매를 해도 될까요? 진단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는데요. 아직 매수가랑 크게 차이는 나지 않는 구간인데 어떻게 보세요, 멘토님? 네, 이거는 추가 매수라는 의미를 두지 말고요. 그냥 적금 넣어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시세에 대한 부분은 결국 한 번은 오를 거예요. 지금 시간적인 부분이 굉장히 아래쪽으로 많이 방향성을 꺾고 내려가는 추세인데 그 추세 하단에 아직 상단으로 진입을 못하는 흐름입니다. 이 하단 쪽에서 한 마디가 밑으로 쳐져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한 번 더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모아가야 되는데 내 자산의 기준을 한목에 담가두고 그냥 기다리는 것보다는 적금 형태로 아주 적은 비중을 모아가는 전략으로 가신다라면 효율적으로 매수가 될 거고요. 이후에 반등치로 상단까지 올라올 수 있는 가격대로 일단은 최소 금액이 한 9만 원대 초반대 정도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으니까요. 이거는 비중을 크게 사놓고 기다리지 마시고요. 적금 형태로 아주 1%를 사더라도 아주 적게 조금씩 계속 모아가는 전략으로 가셔가지고 9만 원대까지 일단은 홀딩하는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적금 형태로 모아가자라는 전략을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 댓글을 또 볼게요. 이번에는 썸님께서 스튜디오 드래곤 96,500원에 10% 자꾸 떨어져요. 손절해야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스튜디오 드래곤은 참 이 9만 원, 10만 원 사이에서 이렇게 박스권에서 늘 움직이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멘토님?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내려오면은 더 사도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지금 흐름 자체는 그냥 일시적인 조정이라고 판단되고 코로나 때문에 좀 뒤처지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방향성은 이미 잡혀 있습니다. 위쪽으로 갈 거고요. 조금 아래로 처지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역시 수렴 형태고 아래로 오히려 떨어진다라면은 한 88,000원대 부근 아래쪽은 매수가 가능한 쪽으로 볼 수 있으니까
아래쪽을 오래 편입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갑작스러운 꺾임이 있으면 거기가 저점이 될 수 있는 그런 패턴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드라마에 대한 부분들은 뭐 최근에 뭐 킹덤이 약간 이슈가 되기도 했는데 그 부분이 예전에 에이스토리에서 스튜디오 드래곤으로 넘어왔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는 스튜디오 드래곤, 뭐 CJ ENM, 미디어 컨텐츠는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떨어진다고 걱정하지 마시고요. 가치적인 투자를 하시고 넷플릭스 쪽하고만 연결을 두지 않는 쪽으로 보셔야 됩니다. 국내도 보고 드라마 제작에 대한 관점을 봤을 때 스튜디오 드래곤은 상당히 매력적인 기업이니까 주가 하락에 연연하지 마시고 가치적인 투자로 조금 더 홀딩하고요. 위쪽으로 저는 상단에 회복세가 충분히 있는 10만 원대까지 갈 수 있으니까 그때 다시 한번 더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긍정적으로 전망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체크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댓글을 또 볼게요. 코코볼님께서 드림 시큐리티 5,800원의 비중은 22%, 3일째 문의 제발 봐주세요라고 하셨는데요. 자, 드디어 봐드리네요. 드림 시큐리티는 일단 카카오 뱅크 관련주에서 오르다가 요 며칠 새 좀 크게 떨어지고 있는데 다시 오를까요? 어떻게 보세요? 카카오뱅크 관련주에서 재료 소멸이고요. 드림 시큐리티는 재료가 너무 많아요. 네. 여기저기 엮인 게 많고 또 양자암호 얘기가 또 나오면 또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보안 쪽 이슈를 다 품고 있는데 저는 이제 대기업의 어떤 드림 시큐리티의 모멘텀을 좀 줄 수 있는 그 대기업들이 보안 업체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심이 좀 들어올 때 보안주의 섹터가 같이 올라가는 이제 개별이 아닌 섹터가 함께 움직일 때 올라가는 흐름이 아닌 이상은 이 약세를 조금 이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드림 시큐리티는 이 박스권 이번에 올라오면 뚫을 수 있는데 최대 목표치는 6,600원대로 정도로 보시는 게 맞을 거고 지금 하단은 내려갈 수 있으니까 손실이 아닌 경우에는 매도하시고 관망하고 지켜보시는 게 맞다. 그러니까 매수 영역은 조금 더 아래에 있습니다. 하단 박스에서 하는 게 맞지. 이 지금 박스만 봐도 상단 박스 계단식인데 이 하단 박스 쪽에 한번 내려올 수 있다고 판단되니까 이 아래쪽에서 관심을 가지시고요. 위쪽은 그냥 지켜보는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개의 박스 구간을 그려드렸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댓글을 또 볼게요. 이번에는 푸우님께서 코스메카 코리아 매수가는 13,500원에 비중은 30%, 하반기까지 보유할 생각입니다. 멘토님, 종목 상담, 목표가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자, 일단은 수익을 내고 있는 구간이긴 한데 코스메카 코리아가 요즘 좀 많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하반기까지 본다고 하면 어디까지 좀 보는 게 괜찮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간을 안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기간을 정할 필요가 없고 가격이 오면 팔면 되는 건데 기간을 정해놓으면 내가 1년이다 하반기다 했는데 하반기가 가기 전에 3분기 때 갑자기 막 상한가가 나오면 안 팔 건지가 네. 궁금하고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하나의 내 기준으로 잡혀버릴 수 있으니까 그걸 정하지 않고 가격을 정해놓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서 저는 그냥 가격을 22,000원 정도 잡아놓고 화장품 안 죽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화장품이 패턴이 돌아올 거고요. 남북경협주도 보시다시피 계속 반복되는 흐름이 나오듯이 중국과의 관계에서 계속 반복되는 흐름이 나올 거라고 판단되고 그런 중국과의 반복된 흐름에서 최근에 화장품이 올라온 거는 저점을 높이면서 추세 전환을 하고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제는 중국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분위기가 한 번만 잡히면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판단되고요. 그래서 저는 가격적으로 22,000원 두고 계속 지켜보시면서 기다리시기를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댓글을 또 확인해 볼게요. 이번에는 고기TV님께서 한국유니온제약 21,000원에 30% 하루하루 괴롭네요. 진단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는데요. 정말 괴로우실 것 같아요. 차트를 보니까 참 저 또한 가슴이 답답해지는데 이거는 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이거는 반등의 여지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크게 문제는 없는데 뭐 실적적인 부분이죠. 계속 감소세로 네. 가고 이 분위기가 좋아지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까 역시 바이오 쪽은 이슈예요. 개별 이슈가 나와줘야 되는 부분이고 뭐 어떤 이슈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바이오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실적이 좋다가도 안 좋아지는 것도 안 좋아하고요. 워낙 또 가벼운 바이오 쪽 관련된 부분이고 하고 있는 사업 부분이 실제로 실체가 있는 사업이 있긴 합니다만 효율이 떨어지는 부분 그리고 개별적으로 자체적인 문제가 한번 있기도 했었죠. 그래서 저는 반등시 매도 쪽으로 보고요. 이 한국유니온제약의 가격적인 중심이 여기에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선 반등이 나올 거라고 판단이 되고 위쪽으로 올라오면은 16,000원, 7,000원대 쪽에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좀 가져가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유니온제약까지 시청자분들의 상담, 유튜브 댓글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저희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전화 상담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신가요? TNL이요? 예, 매수가 비중은요?
42,500원에 30%입니다. 네, 42,500원에 40%, 30%. 30%요. 네, 알겠습니다. 42,500원에 30% TNL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멘토님? 네, 좀 많이 올랐죠. 예. 뭐 하고 있는 사업은 상당히 나쁘지 않는데 주가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저기 밑에 있을 때 신규 상장 이후에 올랐던 패턴대로 조금 많이 올라왔네요. 이건 조금 점검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매수가가 42,500원 좀 높네요. 예, 예. 네, 좀 높은데 이거 한번 반등 주면은 파시는 게 어떨까요? 팔고, 네, 이거는 사전 한 가격까지 올 수 있나요? 네, 한 번은 올라올 거예요. 지금 이틀 동안 빠진 거는 큰 이유 없이 이제 시장의 변동성에 같이 내려온 것 같고요. 반등 주면 42,000원 정도까지는 올 것 같거든요. 네, 네네. 이틀 전에 올라갔던 가격 부분 있잖아요. 네. 뭐 올라가다 멈췄는데 그 가격 정도는 올라왔으니까 뭐 회사가 문제가 있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 주가가 이제 시장에 관심을 받고 얘도 하고 있는 사업이 약간 친환경적인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들이 좀 반영돼서 많이 올라왔는데 이 패턴상 봐도 한번 이제 계단식으로 상승이 이게 N파동이라고 하잖아요. 뭐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들으면 N파동인데 아마 주가가 여기로 한번 회귀할 가능성이 있어요. 뭐 여기서 한번 만들더라도 뭐 천천히 내려오거나 아니면 갑자기 툭 떨어져서 한번 회귀할 수 있으니까 그 전에 반등을 주면은 위에서 팔고 아래에서 다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는 반등 시 매수가에서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네,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신가요? 반갑습니다. 네, 구이원택 매수가 비중은요? 11,600원에 20%입니다. 네, 11,600원에 20%. 지금 네. 이제 약간 손실을 보고 있고 최근에 매수를 하신 거죠, 시청자님? 예, 알- 됐습니다. 네, 너무너무 시지부지하게 안 가네. 그런 것 같아요. 이 종목도 한 10,000원 부근에서 그죠? 계속 지지부진한데 네네. 자, 과연 일단은 네네. 어떻게 좀 뚫을 수 있을지 한번 여쭤보도록 네. 하죠. 멘토님 V원택도 참 그러네요. 어떻게 네. 보세요? 저는 이거 홀딩이요. 네. 들고 계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냥 아. 쭉 들고 계세요. 네. 네. 쭉 들고 계세요. 지금 팔지 말고요. 들고 계시면 수익 네. 줄 것 같으니까 그대로 들고 네. 계시면 될 것 같아요. 한참 됐습니다. 네, 한참 됐는데 뭐 얘도 그냥 회복을 해준 정도고 뭐 이슈가 돼서 시세가 크게 나온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OLED 반도체 검사 장비 쪽 네네. 관련된 모멘텀이라 장비 쪽은 하반기 좀 지나서 조금 더 뒤로 가면은 검사 장비 쪽은 네네. 모멘텀이 충분히 붙을 거예요. 뭐 이미지 센서 쪽 관련된 검사 장비라는 틀 안은 뭐 제한적으로 좀 혜택을 많이 받을 수도 있을 거고 V현택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도 역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중국향도 또 많이 존재를 할 수 있으니까 실적이 최근에 한 2년 동안 좀 감소세가 있긴 했지만 개선될 거예요. 실적이 다시 좋아질 거고 시세가 나올 수 있으니까 홀딩 하시고요. 이쪽에 한 15,000원 부근까지 14,000원 넘어갈 때까지는 그냥 좀 기다려 보세요. 충분히 올라갈 수 제가 있으니까요. 처음에는 12,600원에 샀거든요. 네, 근데 더 늘리지 마세요. 1,500원에 네. 추가 매수를 좀 했어요. 그래서 잘하셨어요. 이거는 뭐 가격이 잘 내려오는데 사신 거니까 더 내려가면은 사지 마시고 좀 기다려 주세요. 이번에 만약에 내려가도 크게 안 내려가니까 앞에 있는 이 구간이 상당히 중요한 구간이에요. 여기 앞에서 시세를 줬을 때가 여기 패턴이 나 앞으로 갈 거야라고 어떻게 보면 신호를 만들어 놓은 패턴인데 옆으로 행보하다가 이 가격대보다 떨어지더라도 뭐 얼마 안 떨어질 거고요. 떨어졌던 뭐 한 15% 정도 만약에 깊게 떨어져도 빠르게 회복할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지 말고 그럴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시장 때문에. 근데 지금 여기서 반전 나오면 충분히 14,000원대까지 금방 갈 거니까 그대로 들고 계시고 홀딩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14,000원 오면 다 파는 게 낫겠습니까? 네, 한 14,500원 정도 오면은 충분한 수익 나오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이걸 좀 아니, 챙기시면 그게 될 것 같아요. 늦게 샀는 것만 팔고 앞에 샀는 거는 그게 다 파세요. 가지고 있어도 되겠어요. 충분한 수익 나오는 것 같아요. 팔아볼까요? 네, 다 파시고 네. 나중에 또 기회를 네네.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예, 고민이신가요? 반갑습니다. 저 SK 케미칼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네, 매수가는 249,000원에 저 지분은 20%. 네, 네. 249,000원에 20%. 요즘 네. 참 안 가요, 그쵸, 이거.
예, 안 가네요. 네. 어떻게 해서 전에 많이 내렸다 싶어 샀는데 어떻게 안 가요? 그러니까 한때는 이제 너무 좀 급등하기도 했는데 과연 좀 다시 상승이 나올지 한번 확인을 해보죠. 멘토님 이거 차트가 예. 요즘 너무 답답하잖아요. 거의 네. 안 움직여요. 제자리 거래. 어떻게 보세요?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거는 많이 올라서 그렇긴 한데. 가격만 떨어졌지 시간은 안 걸렸거든요. 이게 뭔가 순환이 필요해요. 저 네. 가격에 많은 투자자들이 아직까지 SK케미칼에 대한 그 여운이 남아 있으니까 계속 거기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잔잔해져야 파도 잔잔해져야 다시 또 일어날 수 있을까 네. 아닌가요? 뭐 좀 그쵸. 깊게 들어가야 되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런 흐름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거고 좀 조정세라고 판단되니까 그러니까 조금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아요. 제가 뭐 신은 아니지만 일단 네. 좀 봐드리도록 할 텐데 뭐 가격은 최근에 사서 큰 무리는 없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좀 기다릴 수 있으면 기다리시는데 가격이 또 가파르게 내려올 수도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 가격은 이 갭 구간을 메꾼다. 갭을 제가 뭐 갭을 꼭 따지는 건 아닌데 위쪽에 상단에 올라갔던 만큼의 어떤 흐름을 보면은 계단식으로 파동이 똑같이 내려와요. 그러니까 등락률이 아래쪽으로 한 20%대 고점 대비 하락이 한 번씩 꾸준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폭이 그래요. 이제 폭이 하락폭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건 시장의 영향으로 나올 수 있겠지만 반등은 나올 거고요. 시간적인 조정 부분은 흔히 우리가 위쪽에 올라가서 이 고점에서 세 번의 고점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다시 올라갈 여지는 분명히 있지만 이 부분의 시간적인 고점을 유지했던 기간만큼 시간적인 조정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럼 제가 보기에는 이 SK케미칼이 일시적인 반등은 나올지언정 추세 전환은 하반기 저기 4분기 쪽으로 진입을 해야지만 이루어질 것 같거든요. 방향성 추세 전환이 되는 거. 지금은 하락 추세잖아요. 그렇죠? 단기적으로. 그래서 그 추세 전환이 4분기 정도 돼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되니까 뭐 거기까지 나는 기다릴 수 없겠다라고 하면은 매도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시적인 반등이 나오는 거를 보고 대응을 하는 부분은 저는 별로 긍정적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분명히 기술적 반등으로 하단에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주면서 짧게 끊어주는 반등은 있을 텐데 그 반등에도 26만 원대 제한적으로 걸릴 것 같으니까 혹시 그런 반등이 나오면 26만 원대에 매도하시고요. 나는 이건 기다린 것보다 다른 쪽에서 효율적인 투자를 찾겠다라고 하시면은 현금화 하시는 게 맞겠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다리면 좀 올라가겠어요. 그건 제가 이제 4분기쯤을 체크해봐야 되는데 회사 실적이나 그 화학 쪽에 대한 모멘텀의 자체적인 소재 쪽으로 모멘텀을 본다라면은 괜찮아요. 올라갈 여지는 있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4분기 가서 봐야 되겠죠, 그죠? 3분기를 조금 흐름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신이 아니기 때문에 오른다라는 건 못 맞춥니다. 그렇게 보고요. 일단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예, 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는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청자분도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녹십자 35만 원 20%입니다. 네, 35만 원에 20%. 매수한 지는 네네. 어느 정도 되셨나요, 시청자님? 내가 한 5월경에 한 것 같아요. 5개월 정도요? 5월 달에. 5월 정도에 알겠습니다. 요즘 녹십자도 쭉 빠지고 있네요, 멘토님. 네. 이것도 시간이 네. 조금 더 걸릴까요? 네, 이건 걸리죠. 걸리는데 괜찮아요. 뭐 지금 내려왔는데 손절하면 안 되고요. 네. 뭐 녹십자가 하고 있는 부분이 실망감이 좀 많은 것밖에 없죠. 뭐 어떻게 보면 코로나 치료제 얘기했다가 뭐 네. 얘기하고 다 얘기 나오고 뭐 위탁 생산하겠다라는 얘기가 실제로 보여지는 게 없으니까 실망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고. 근데 녹십자 그룹 자체적으로 본다라면은 괜찮은 기업이니까 저는 그렇죠. 내려갔다 다시 올라올 것 같아요. 일단 조금 더 기다리세요. 네, 지금 뭐 손절할 그런데- 필요는 없고. 네. 아니, 그런데 요즘 그렇게 빠지는 중요한 이유가 뭔가요? 뭐 지금 방금 얘기 드렸던 부분이죠. 재료를 품고 상승했는데 그 상승의 여파는 굉장히 큰 상승, 기대치, 그러니까 회사가 가지고 있는 가치보다 기대치로 상승한 게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적정치보다 상승을 더 주가가 상승이 있었다는 얘기고요. 그 적정치보다 상승을 했는데 결과가 그 기대치로 갔던 그 이슈가 되고 기대치로 갔던 게 결과가 안 나오니까 시장은 주가는 지치고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기에 주가는 흘러내리는 거죠. 어디로? 원래 적정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사신 가격이 싼 가격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녹십자의 적정 가격대로 실적치로 본다라고 해도 제가 그 적정치를 높게 봐도 한 24, 5만 원대 정도거든요. 근데 지금 가격대 매수하신 게 30만 원대 중반이잖아요. 가격 차이가 변동성이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주가가 내려갔다가 조정이 필요한 거고 그 조정을 거쳐서 가격 조정과 시간 조정을 거쳐서 또 다른 또 녹십자의 호재, 그러니까 바이오 쪽에 대한 모멘텀, 녹십자도 역시
하고 있는 연구 개발에 대한 부분들 R&D가 워낙 많고 임상 진행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게 통상적으로 나오는 게 9월 달 이후부터 해서 9월, 11월 그리고 내년 1월 이런 식으로 호수로 넘어가는 때이기 때문에 그때야 반응이 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당연히 조정세고 시장이 처지니까 지수에 하방 압박을 주는 게 바이오 쪽이 우리나라 시장이 주도적인 부분을 잡고 있으니까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봤었을 때 주가는 내려가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미 매수가보다 많이 빠졌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손절하면 나중에 밑으로 내려갔다가 한 20만 원 중반대 지지받고 나중에 반등해서 또 30만 대 올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 손절보다는 이 녹십자라는 기업이 가벼운 기업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바이오 쪽이나 의학 쪽에서 중심에 있는 기업이니까 그 기업을 믿고 투자를 진행하는 게 맞을 거라고 판단되니까요. 현재 관점 홀딩하시고 기다리셨다가 매수가 여기서 더 추가적인 하락이 27만 원대에서 잡아주고 올라오면 매수가 매도하시고요. 아래로 내려온다라면은 24만 원 가격대가 왔을 때 다시 한번 상담을 주시면은 그때 전략을 한번 다시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녹십자도 뭐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일단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좀 조정을 받고 있지만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좋은 기업이다 보니까 조금 더 시간 투자를 해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도 정말 많은 분들의 상담 꼼꼼하게 도와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상담 열심히 도와준 우리 멘토님과 먼저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장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22일째 1000명대를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은 또다시 한번 최다 확진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1896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 진단키트주들이 다시 한번 움직이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북한에서도 코로나 피해가 상당히 심하다고 합니다. 이 지원 기대감이 함께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주들의 움직임 보시죠. 네, 오늘 보시면 시스웍이 오랜만에 강한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9% 상승하면서 2,375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이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는 개별 이슈가 좀 묻어나 있습니다. 오늘 보시면 나보타가 중국 임상 3상에서 성공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장중에 15%까지 급등하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5.7% 오르면서 16만 5천 원에 거래되고 있는 움직임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테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KB, 신한, 하나, 그리고 우리, NH농협 등 5대 금융그룹이 상반기 순이익 9조 4천억 원을 달성하면서 역대 최다 실적을 갈아치웠습니다. 이 상반기 호실적에 힘입어서 주요 금융그룹은 중간 그리고 분기 배당에 나선다고 하는데요. 이런 모멘텀을 안고 외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이쪽으로 많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보시면 JB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분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외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외국인은 4거래일째, 기관은 16거래일째 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4%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7,69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신한지주는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들려줬습니다. 마찬가지로 외인과 기관이 담아가면서 2%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테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7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하반기 상장한 종목들의 움직임은 어떨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늘 눈에 띄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바로 맥스트인데요. 어제 상장을 했습니다. 오늘까지도 상한가에 안착을 하면서 소위 따상상을 기록을 했습니다. 공모가 15,000원으로 형성이 되는데 이와 대비했을 때 238% 올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상한가에 여전히 매수 물량이 많이 남아있다는 점을 조금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57,000원에 안착되는 움직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에브리복 같은 경우에는 오늘 코스닥에 상장한 로봇 청소기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을
상승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공모가는 36,700원으로 형성이 됐고 시가는 33,050원으로 형성이 됐습니다. 현재 공모가보다 낮게 형성이 돼서 시가 아래에서 움직이는 움직임 포착되고 있습니다. 2.8% 하락하면서 32,100원의 거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시장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우리 시장은 FOMC를 앞둔 경기의 심리 그리고 코로나 리스크에 대해서 여전히 우려감이 반영되면서 이번 주 시세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코스피는 계속해서 빨간불과 파란불을 오가는 모습인데요. 어디로 방향을 굳힐지 조금 더 지켜보셔야겠습니다. 현재 3,230선 아래에서 하회하는 움직임 포착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의 낙폭 조금씩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0.5% 가까이 빠지면서 1,041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고요. 캐스터 박혜미였습니다. 네, 주tip쇼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돌아와서 또 여러분들의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성투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